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가 2013년 말 현재 25,700여 명에 이른다는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통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께 발표된 지표들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 불과 130년 만에 세계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침체와 위기라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사명을 향한 한국교회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최근 KWMA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5개 교단과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 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169개국에 25,74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3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지 않은 개교회와 노예 단위 파송 선교사를 포함하면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10년간 파송된 선교사 현황을 보면 한국교회의 선교를 향한 변화는 더 확연합니다. 2004년 12,159명이었던 파송 선교사는 서서히 증가해 2009년 28,840명으로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고 2013년에 이르러 2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증가폭이 꾸준하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의 전체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KWMA가 발표한 지역별 선교사 현황 통계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28.82%, 동남아시아의 18.76%로 전체 10,000명 이상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북아메리카가 11.79%, 선교행정, 동원선교사, 순회선교사들이 포함된 한국 본부 사역자가 네 번째로 많은 점도 눈에 띕니다. 이어 남아시아, 서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순이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아시아에서 한국교회 선교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국가의 선교사 과잉 현상에 대해서는 사역 중복 점검과 선교사 재배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WMA의 세부 통계에서 나타나듯 전방 개척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 현상입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 사역은 파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자질 양상 문제, 지난 10년간 선교사 자녀도 3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대책도 한국교회가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현수 국제총무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KWMA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가 2012년보다 1,000명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2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1,000명 이상이나 새로운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것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2007년에 그러니까 2006년과 7년 사이에 한 해에만 2,800명 이상이 증가했던 그때와 비교하자면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려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순위를 논한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선교사를 숫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 같이 옆부족, 같은 나라 안에서 옆부족에 보내는 선교사까지 나라를 떠나지 않고 그런 선교사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1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 한국, 그래서 한국이 4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화와 국가를 초월한 선교사를 따진다면 역시 미국에 이어 한국이 현재 2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파송돼서 주로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아직도 목회자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독교 선교의 본질은 또 교회 개척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42%를 넘는 선교사가 교회 개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자 양육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이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요. 주로 일본이나 인도, 미국, 필리핀 등 10개 지역에 좀 전체 선교사 50%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0%, 3분의 1을 넘고 있고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이 아시아에 많이 치유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시아 지역에 주로 많이 나가 있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비자가 어려운 나라는 일단 나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 교육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대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힘든 나라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나라이고 또 아무래도 영어와 관련된 나라는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선교사들이 선호하는 나라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 편중 현상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해 전부터 KWMA나 또 뜻있는 선교사들 모임에서 선교사 재배치가 운운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선교사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미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말을 바꾸고 사역을 바꾸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지 상황이 악화되어서 비자를 못 받는다든지 그래서 추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미전도 종족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이 남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류의 이야기와 그런 교육들이 훈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 단체나 훈련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참 다양한 통계가 발표됐는데 또 이 네. 밖에 또 눈여겨볼 통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늘어난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다만 2007년은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1,411명이 증가했었는데 2013년에는 1,003명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그 점이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할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들의 사역이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그랬지만 아무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 더 나아가서 캠퍼스 사역까지를 제자 양육으로 본다면 85% 이상이 그 사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편중이 우리가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비자를 얻는 데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종합적인 선교 또 특별한 선교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열심히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선교계에서도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선교지를 현지인들에게 잘 이양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 한국 선교 역사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 또 어떤 나라는 선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비자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추방되는 선교사가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 우리 가까운 큰 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공식 통계를 보면 약 300여 분이
재입국을 하지 못했는데 네. 그런 지역에서는 요즘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보내셔서 거기에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돕고 그들을 위한 훈련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사역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훈련교관을 통해서 지도자를 키움으로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다른 나라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역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조사를 마치시면서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1,000명, 2,000명 수준의 매년 새로운 선교사가 파송이 됐지만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에 1,003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면 이제 올해는 1,000명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014년은 우리가 선교를 받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KWMA나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인 선교 동원 전략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가고 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 또한 수반되는 한국교회 선교가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2014년 문화선교 트렌드를 전망하고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전망한 교계 첫 번째 트렌드는 도시영성 공동체 출현으로 연구원은 노동과 기도, 공동체라는 요소들을 겸비한 영성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교회 자정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신뢰 모색은 2014년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작고 특색 있는 교회 또한 연구원이 전망한 문화선교 트렌드로 성장 위주의 교회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 교회가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특색을 갖춘다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식 법안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과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안부 결의안이 포함된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통합세출법안 7장,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 중 아시아 태평양 부문에 수록됐으며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무부 정책 운용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분당 꿈꾸는 교회에서 열린 제4회 강소형 교회 세우기 컨퍼런스에서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목회자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목회라며 더 많이 비우면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포기하면 더 많이 쓰임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 대표 고영수 목사는 강소형 교회 세우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로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이라며 이제는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보다 크게의 목회 성공주의 세 가지 고질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소형 교회 세우기는 교회 설립 시작부터 교인이 많은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형 교회를 꿈꾸고 목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크리스천 가정사역센터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논산시 양촌치유센터에서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를 주제로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오는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성공회대학교 173차 이사회에서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가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나섬 공동체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양평 다문화 생태마을 학습체험장에서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신앙사경회 및 눈썰매 타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낮은 만큼 건강관리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